네, 오늘 저희 고성구 TV에 그 정기 여론조사가 있는 날입니다. 저희가 올 2월부터 모두 10번에 걸쳐서 매달 한 번씩 정기 여론조사를 했고 올해 마지막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됩니다. 내년은 총선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정기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 생각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기획하려고 합니다. 그동안 매달 한 번씩 있는 정기 여론조사 발표와 설명을 위해서 이경락 박사가 수고해 주셨고 오늘도 나와 주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오늘은 그런데 저희 고성국 TV와 여론 평판 연구소의 정기 여론조사 외에도 이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가 저희들하고 손잡고 한 또 다른 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이게 대구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인데요. 이 여론조사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고 이어서 대구 지역에서 행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두 조사에 대해서 먼저 네네. 조사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일단 정기 여론조사 매달 해오는 정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,003명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. 이때는 무선 RDD 방식을 이용해서 ARS 여론조사를 했습니다. 전부 다 무선 전화만 했던 거고요. 그래서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였고, 그리고 저희가 대구만 대상으로 했습니다. 근데 대구 지역만 해가지고 1,000명이 넘게 한 건 상당히 많이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비교적 이제 그렇죠. 수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어쨌든 좀 높다고 볼 수 있는데, 네. 1,009명을 했고 표본 오차는 사실 95%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.1이긴 하지만, 근데 네네. 대구에서 1,000명 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지역적 특색을 볼 때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고,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무선 80%, 유선 20%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그 번호 수집에 있어서도 조금 달리했는데, 왜냐하면 대구를 특정해서 할 때 이 전부 다 랜덤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응답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안심번호를 이용해서 안심번호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통신사에서 실제 살아있는 번호들을, 그리고 대구 지역에 있는 주민들, 그 유권자들, 시민들의 번호를 받아서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률도 높게 6%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. 그래서 같은 기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예. 자, 먼저 우리 고성구 TV 전국 정기 여론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네. 대통령 지지율 조사 있었죠? 네,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40%, 부정평가가 57% 나왔습니다. 마침내 40%를 회복했군요. 네네. 저희가 거의 그 표본 오차나 이런 것들 감안할 때 사실은 30% 후반에서 거의 40% 계속 있다,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, 네네. 저희 계속 추이를 보더라도 사실은 막 크게 변동이 있다기보다는 40%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새를 네. 보였는데, 어쨌든 이번 달 말에 긍정평가도 굉장히 그래도 57%, 부정평가 57%로 내려왔고, 좀 많이 떨어졌네요. 많이 떨어졌고, 긍정평가도 40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. 예. 대통령 국정운영이 이제 40%대를 회복했다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 있죠. 네네. 네, 정당 지지도도 저희가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,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42%로 가장 높았고, 더불어민주당이 36%, 그리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16%였습니다. 그래요. 42대 36. 네네. 이게 오차범위 아닌데 네네. 아쉽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.1이니까 6.2 네네. 안에 들어가는 거라서 오차범위 아니라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6% 차이는 적은 차이는 아니죠. 네, 그렇습니다. 지난달에도 42대 37이었으니까 거의 네.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2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프 추세를 보면 확실히 지난 10월에 역전시켜서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우선 요즘 이 정치권에서는 여나 야나 다 지금 혁신 얘기 네네. 하고 있어서
총선 전에 정당 혁신 되겠냐 이 질문을 했군요. 네네. 네. 그래서 총선 전에 어느 정당이 이렇게 그래도 혁신을 할 것이냐 이게 다 그렇게 물어봤는데 비슷하게 나왔습니다. 국민의힘 39%, 더불어민주당 38% 이렇게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사실 당 혁신에 대한 기대감은 뭐 거의 당 지지율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국민적으로는 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네. 당이 혁신하겠냐고 물어보니까 좀 낮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? 네,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보기에 그래도 혁신이라는 주제에 맞는 정당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네. 수 있는데 이번 조사는 두 번째였습니다. 왜냐하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게 그 당파성이 이제 뚜렷하다 보니까 네. 뭐 국민의힘 따로 물어보고 그 더불어민주당 따로 물어보면 서로 상대 지정에 있는 응답자들이 되게 상대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응답할 것이 네, 뻔해서 사실은 다음에 그래도 혁신이라는 주제에 제일 맞는 정당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렇게 봤을 때 그래도 국민의힘 39, 더불어민주당이 38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지지 정당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. 네.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게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냐 이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여기에는 이제 전략적 판단들이 다 있는 거고 네네.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든 마지막 투표할 때는 다 내 이 한 표가 어떻게 사용될까에 대한 전략적 판단들을 하잖아요. 네네네. 예, 그래서 이 부분 조사를 늘 하게 되는데 네네. 여기서는 아직 우리가 저쪽에 비해서 좀 성적이 좋지 않아요. 네네. 네. 그 내년 총선에 어느 정당이 승리할 거라고 묻는 방금 네. 말씀하신 그 질문이었습니다. 근데 네. 이런 질문을 하는 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요즘 분위기가 이런 것 같아.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응답의 결과가 더 일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네. 그래가지고 요게 근데 현 상황이니까 요거 감안하시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것 같다고 보는 관점이 51% 그리고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39%였습니다. 네. 근데 요게 왜 차이가 나냐면 다른 질문에서는 이제 지지정당 없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지정당 없음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잘모름이나 기타 정당이니까 거기 많이 그 수치가 사실은 그 지금 중도적인 의미 그러니까 지지정당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다음 총선에 민주당이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근데 것 그 같아요. 차이는 좀 많이 좁혀진 것 같은데요. 네, 저희가 이것도 뭐 꾸준히 해오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번에 비해서 그 차이들, 그러니까 어디가 승리할 것인가에 네. 대한 것들은 좀 줄어든 편입니다. 줄어든 편이죠. 네네. 네. 네. 자, 그 다음에요. 지금 다선 중진 지도부 그리고 그 대통령 핵심 측근들 불출마가 좀 핵심적인 이슈가 돼 있는데 네네.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대통령 측근들 뭐 장제원, 뭐 권성동 측근들에 대한 총선 불출마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. 김기현 네. 불출마에 대해서는 뭐 압도적인데 네네. 그래서 저희 조사에서 대통령 측근들에 대해서 따로 질문을 했어요. 네네네. 예, 그 결과가 저도 궁금합니다. 네네. 그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해야 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. 그러니까 네. 정확하게 누구누구라고 얘기는 않았지만 네. 않았지만 어쨌든 측근 인사 총선에 불출마해야 된다에 동의하는 의견이 56%고 동의하지 않는다가 32%였습니다. 예, 그림 다른 걸로 해주세요. 예. 이게 그 대통령 측근 총선 불출마도 동의한다가 56이면 상당히 높게 나온 거네요. 네네. 그거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오지 말아야 된다가 72%였고 네.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게 38%로 동의하지 않는다 49%보다 낮기는 했습니다. 예, 그래요. 예. 이거는 이제 정당별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퀘스천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까? 네네.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뭐 모든 사람에게 뭐 인용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 자체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행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기면 안 되는데라는 분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이게 답변을 하시겠죠. 어쨌든 근데 그 전체 응답을 봤을 때
당대표직 내려놓고 불출마해야 된다는 게 1위였습니다. 그러니까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가 36%였고 네. 그런데 이거와 좀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. 당대표직도 유지하고 자신의 지역구 안정적이었던 그 지역구 출마해야 된다라는 게 35%로 또 이게 높게 나타났습니다. 그러니까 이른바 소위 이제 그 개딸들이라고 이제 요즘 얘기가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선 제일 좋은 조건이죠. 네. 당대표 유지하면서 그 안정적인 지역구에서 나오는 거에 대한 응답도 민주당 쪽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67%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근데 이거 보니까 아주 팽팽하네요. 네. 예. 합치면 46대 46 동렬이에요. 출마해야 된다. 출마해서는 안 된다. 네네. 예.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저쪽은 아주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거고. 네네. 예. 하여튼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국정운영 책임 소재에 대해서 네네. 이게 이제 뭐 지지율이 높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. 네. 뭐 오늘 우리 조사에선 40%가 나왔는데 그러면 뭔가 60%는 아직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다는 뜻이니까 책임 소재를 저희가 질문해 봤어요. 네. 예. 대부분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어느 분야에서 잘하고 있냐 이런 걸 묻지 책임 소재에는 묻는 질문들은 없었거든요.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계속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면 책임 소재를 어디 두기 때문에 그런가를 좀 파악하기 위해 봤는데 대통령 본인이라는 응답이 35%로 가장 높게 나왔고 야당 지도부가 이제 그 계속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. 야당 지도부가 20%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왔고 영부인이 17% 그리고 대통령 측근 8%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. 여당 지도부, 대통령 참모 그렇게 순서가 나왔네요. 네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이게 그리고 보면은 당에 네. 따라서 완전히 또 응답이 너무 그래요? 달라서 네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문제라는 의견이 51%였고 예. 두 번째로 높은 게 또 영부인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러겠죠. 거기서 계속 예. 공격을 해왔으니까 그쪽에서 네.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. 국민의힘 같은 경우 오히려 야당 지도부가 문제다가 40%고 대통령이 문제다라고 했던 건 12% 그리고 여당 지도부가 문제다 12%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요. 이것도 굉장히 그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네네. 많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무당층 네네. 지지 정당 없다 쪽에서 어떻게 보는가도 꽤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. 이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여심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죠. 네,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네.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저희 정기 조사들은 모든 게 다 업로드되어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. 예. 자 그리고요 이제 네, 대구 지역. 대구 지역. 네. 지금 이거 저희 요 대구 지역의 저희 요 조사를 이제 아시아투데이가 아주 비중 있게 오늘 네네네. 보도를 했어요. 네네네. 여기 보면 이준석 행보에 관심 없다가 42%라고 하는 것을 이제 메인으로 뽑고 그리고 범보수 호감 1위가 한동훈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메인 탑으로 뽑았어요. 네네. 이제 역시 이제 저희들 조사할 때도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서 조사를 했는데 네네.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아시아투데이가 아주 상세하게 저희 조사를 보도하고 있으니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보시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아시아투데이의 기사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설명 좀 해주실래요? 요거는 중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 대구 지역이라는 거 감안하시면 네.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봤을 때 잘하고 있다가 57%, 잘못하고 있다가 38%로 예, 방금 말씀드린 전국조사랑은 좀 네. 다르죠. 네.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. 네. 그렇게 전국과 다른 여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정당 지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국민의힘이 60%고 더불어민주당이 22% 그리고 지지정당 없다가 14%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저 국민의힘이 대구 지역에서 60, 네, 60%. 더불어민주당이 22. 네. 예. 그래요. 예. 그리고 이제 가상 신당을 이제 출연할 경우에 총선에 그럼 어디에 투표하겠느냐. 그러니까 방금 여쭤본 거는 지금 마음속에서 지지하는 정당을 물어본 거고, 그리고 총선 때 신당까지 나오면 어느 당으로 투표하겠냐 이런 네. 질문이었는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53%로 1위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이 19%,
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12%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12% 갖고 당선될 지역은 하나도 없죠. 네. 대구 지역에서는. 네. 네. 이제 이게 왜냐하면 저희 의미 있게 본 게 이게 네. 그 지금 신당 출범을 대구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, 글쎄 말이에요. 근데 대구 지역에서 민심이 어느 정도 있다고 확인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데이터로 나온 건 또 네. 그것과 다르거든요. 그래서 네, 그러니까. 그런 것들을 네. 봤을 때 그렇고 여기 네. 또 재밌는 게 이제 이 가상신당 출연 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고 하는 분들 중에서 네.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였던 분들이 이준석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분이 11%고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였는데 이준석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분은 7%였습니다. 하하. 네. 그러니까 역선택이 아주 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네.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어필하거나 소구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 쪽에 어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네, 그리고 범보수 인물들의 그 호감도를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 경우에는 후보들이 여러 있었습니다. 한동훈, 홍준표, 유승민, 이준석, 원희룡, 오세훈, 안철수, 뭐 그리고 기타 인물, 뭐 호감 가는 인물 없다 이런 걸 물어봤는데 네. 1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8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압도적이네요. 네,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현역 시장이 대구의 시장인데 13%, 네. 그리고 유승민, 이준석 9% 이렇게 나왔습니다. 원희룡 7, 오세훈 6, 안철수 4 네. 이렇게 나왔는데 네네. 이 유승민, 이준석이 어쨌든 뭐 정당 지지율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다 싶긴 한데 좀 이해는 안 됩니다. 예. 범보수 인물 호감도. 네네. 그다음에요. 그리고 한동훈 장관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네요. 네네. 왜냐하면 지난번 대구 방문 이슈도 그게 네. 뭐 그 공식적인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 행보로 해석한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총선 네. 도움 정도를 여쭤봤습니다. 그랬더니 매우 도움이 된다.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한다면 국민의힘 승리에 매우 도움된다가 50%고 네. 대체로 도움된다가 18%여가지고 그 뭐 소수점까지 다 계산해서 보면 도움이 된다는 의견 67%, 도움 안 된다는 의견이 23%로 나왔습니다. 그래 이건 이제 대구의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네네. 그 워낙 이 전국적 팬덤이 있는 한동훈 장관이니까 다른 지역의 조사를 해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으네요. 네, 그러니까 수치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네. 저희가 사실 뭐 모든 후보를 한 게 아니라 범보수만 또 물어본 거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래요. 총선에서의 역할을 가지고 네. 종로 출마부터 비례대표까지 많단 말이에요. 네네네. 이거 조사를 해봤죠 우리가?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들이 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험지 출마했으면 좋겠다가 29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 험지 출마. 네네. 그리고 국민의힘 총선을 진두지휘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아주 적극적인 역할 주문하는 것도 이건 이제 21%로 선대위원장 시키자는 얘기죠. 네네. 아주 예. 높게 나타났습니다. 거기도. 그리고 비례대표 출마하고 험지에 있는 선거들 다른 후보들 도우면 좋겠다가 17%. 그리고 이거 대구 지역 특성이라서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 출마하면 좋겠다라고 물어봤는데 그래도 대구 분들이 그래도 우리한테 와서 하는 것보다는 딴 데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대구 출마는 8%로 낮게 나타났습니다. 그래요. 네. 이게 이제 진두지휘 21%는 지역이냐 비례냐를 따지지 않고 하는 얘기니까 네. 요거를 조금 더 나눠 보면 지금 지역 출마가 한 조금 더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 이제 전략적 판단을 잘 해야 되는 문제니까요. 자, 넘어가시고요. 네. 그리고 이게 재밌는 질문이올 건데 이게 이거 왜냐면 이것도 설계할 때 그 기존에 사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. 왜냐하면 대구 지역 관련된 그 이준석 그 전 대표의 행보를 봤을 때 대구 지역 민심이 이게 막 환영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 건데 그쪽에서는 관심이 없거나 뭐 심지어는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응답들도 많아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행보를 물어볼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겠다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사실 행보에 관심 없다가 제일 많았습니다. 42%가 나왔고 국민의힘으로 복귀하라가 23%, 그리고 신당 창당하게 바란다가 21%였습니다. 네.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쪽에서 여론은 이제 많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제 신경 끄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으신 것 같은데. 알겠습니다. 네네. 자, 마지막으로요. 대구 지역이 이제 영남권 다선 중진들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거론이 돼서 이 험지 출마 당사자들이 좀 있는 곳입니다.
네. 그래서 대구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 수도권 험지 출마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봤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수였습니다. 51%, 반대가 29% 이렇게 나와서 대구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좀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른데 좀 그 다선 의원들이 나가서 좀 험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네. 그럼 주호영이가 죽어도 대구라고 한 거를 대구 시민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네요. 네, 어쨌든 과반수는 그 험지 출마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이건 대구 시민들의 의견이거든요. 네네. 다른 지역은 훨씬 더 높을 거예요. 근데 이제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무슨 죄졌냐, 맨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뻑하면은 험지 가라고 그러고 그러냐 이럴 수 있는데 네네. 그 대구 시민들까지도 야, 쉽게 됐으면 이번에는 좀 험지 가야지. 라고 하는 의견을 절반 이상 보여주고 계시니까 죽어도 대구는 주호영의 달콤한 개인 생각이었다.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. 이 조사를 통해서. 예,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실래요? 네, 그 사실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이렇게 그 미세하게 세부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것들이 좀 의미 있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네. 예,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정기 여론조사는 여기서 종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여론조사를 잘 기획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민심을 잘 살피면 지금 뭐 어두워 보일 수도 있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잘 포인트를 찾으면 향후 총선에서 뭐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네, 우리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와 저희 고성국 TV가 손잡고 올 한 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여론 조사를 했고 또 특히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짜 당원들, 유권자들 그 투표권 있는 유권자들의 의견까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좀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. 우리 이경락 박사가 이 조사 설계도 하고 해설도 하고 아주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, 예, 올해 이 정기 여론조사는 오늘로 마감하고 내년 총선의 해를 맞아서는 다른 방식으로 저희들이 다시 여론조사 문제를 기획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예, 그동안 고생하신 이경락 박사께 박수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